자, 우리 이제 등기소 가져가는 서류들 지금 배우고 있죠? 예, 서류들 한번 배우고 있어요. 우선 그 세 가지 서류 배웠고, 인감이라는 서류, 우리가 인감을 떼놨죠. 인감 정사무소 신고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등기소에 갈 때 요러 할 때는 인감 증명서를 등기소에 올 때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라고 요구하는 등기가 있어요. 우선 인감은요,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그 파는 사람들의 그 본인의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의무자 걸 갖다 줘야 돼요. 권리자 걸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누구 것? 의무자가 갖다 주고요. 그리고 인감은 우리가 방문 신청할 때만 가져가요. 우리 등기는 방문 이따 마지막 시간에 보겠지만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전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전자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받기 때문에 인감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감을 가져가는 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는 먼저 우리 배웠거든요. 어떠냐면 우리 보물노트 한번 가볼까요? 보물노트에 34페이지에 우리 상속등기 가볼게요. 보물노트에 상속등기 3번에 상속등기 나오죠? 거기에 상속은 단독 신청이죠. 그래 아까 우리 나중에요. 인감은 공동할 때 의무자가 가져가서 단독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인감을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속 재산 여러분 협의 분할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렇게 협의 분할했는데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 상속인 뭐의 인감? 거기 가로에 보면 상속인 전원 인감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분할할 때만? 협의 분할할 때. 상속 등기는 인감을 안 가져가고 협의 분할할 때만 그때만 협의 분할해서 상속 등기로 갈 때만 인감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 3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 39페이지에 가등기 이 부분 나올 거예요. 24번에 가등기 나와 있어요. 가등기 오른쪽에 가등기 말소도 공동의 원칙이라고 써 있죠. 근데 거기 가등기 말소를 A번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말소하신 경우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가등기 명의 자기 권리니까 스스로 포기할 수 있었죠. 맞죠? 근데 이 가등기 명의인이 포기한다는 것은 소유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 거기 누구의 인감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죠? 가등기 명의인. 그 기억 있잖아요. 기억. 응? 기억 있어요?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때는 그 사람이 뭐까지 요구한다는 거죠? 인감을 요구해요. 아무나 와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두 가지는 배웠죠. 그죠? 그래서 협의 분할할 때 상속인 뭐의 인감? 전원의 인감. 그리고 가등기 말소할 때는 누구의 인감?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 맞아요? 그거 지금 두 가지는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 인감은 잠깐 잡아볼게요. 이 인감을 가져가는 것은 우선 공동으로 가서 신청할 때만 가져가요. 단독일 때는 안 가져가요. 그리고 여기 하나 주의해요. 인감은 자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요구를 해요. 의무자가 뭘 때? 소유자. 그러면 나중에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닌 등기들이 있었죠. 이 저당권 말소. 의무자가 누구죠? 저당권 말소는? 권리자가 누구죠? 뭐 쉽게 하면 저당권 쉽게 하죠 그냥. 그렇게 해야 여러분 좀 돌아가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그죠? 설정 등기할 때 설정 발생하는 거잖아요. 권리자가 누구죠? 저당권자지. 의무자는 누구죠?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죠. 그때는 의무자 인감을 가져가요. 저당권 설정할 때 은행 인감이 아니라 우리들 인감을 가져가요. 근데 저당권이 변제되면 말소하죠. 말소하면 의무자가 누구죠? 은행이죠, 은행. 저당권자 의무자죠.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때는 인감을 안 가져가요. 등기필 정보만 갖다 주면. 근데 아까 등기필 정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멸시될 수 있었죠. 그때는 인감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감은 의무자가 뭘 때 가져간다? 소유자.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닌 저당권 말소 때 인감 가져가지 않는다. 근데 뭐가 분실일 때만 등기필 정보가 분실일 때만 인감을 가져간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요 잠깐 보세요. 우리 소유권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단독이죠. 인감을 안 가져가요. 근데 우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 획기는 매수인이 권리자고 매도인이 의무자 소유자죠.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도 저당권자가 권리자고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 소유자죠. 그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을 다 가져가요. 무슨 알겠어요? 근데 우리 저당권 아까 무슨 등기 할 때는 말소 등기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저당권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만 갖다 주면 뭐는 안 갖다 줘?
인가. 근데 아까 등기필 정보가 멸시를 할 수 있었죠. 네, 등기필 정보 이렇게 멸시했을 때 그때는 뭘 가져와라? 네, 인감을 가져와라. 그것만 잘 아시면 돼요. 인감은 이 부분만 잘 캐치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책 한번 가볼게요. 자, 177조. 자, 인감 증명의 정보의 제공. 제일 위에 볼게요. 위임장이나 우리 신청서에 기명 날인할 때 신청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을 날인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인감은 방문 신청할 때만 우리가 제공하지 전자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의 정보의 제공으로서 인감 증명 정보의 제공에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감은 거기 암기가 공동이고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세요.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뭐일 때? 의무자로서 신청할 때 제공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 뒷페이지에 가보죠. 뒷페이지에 보세요.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로서 신청한 등기. 기억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의무자인 가로에 저당권 무슨 등기할 때는 말소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저당권자죠. 그때는 인감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필 정보만 갖다 주면. 근데 니은에 보시면 자, 우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필 정보를 뭐 했을 때? 그래서 분실할 때 그때만 의무자의 뭘 가져와라? 그래, 인감 증명 정보를 제공하라. 기억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인감은 의무자가 뭘 때 제공한다? 소유자일 때. 예, 그럼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닌 저당권 말소 이런 거죠. 그죠? 이때는 등기필 정보만 제공하면 인감 갖다 주지 않는다. 근데 등기필 정보가 뭐 있을 때는 분실일 때는 그때는 뭘 가져와라? 그렇죠. 인감을 가져와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이죠? 네. 자, 그리고 동그라미 아까 4번 있었죠. 4번. 아까 무슨 분할할 때? 협의 분할에서 상속 등기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라고 되어 있죠. 3번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승낙을 필요할 때는 그 제3자들의 인감 증명서를 제공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대표 선수로 여러분 그 임차인이 전대 놓을 때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임대인의 동의 서면이 필요하다고 돼 있죠. 임대인의 동의 서면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그때 등기소에 사람이 와요? 서면이 와요? 서면이 와요. 동의서라는.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의자의 임대인의 인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3번이에요.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 승낙이 필요할 때는 그 제3자들의 인감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인감을 제출할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처분권을 수여할 때는 그 대리인의 인감 증명을 함께 제출한다. 근데 인감이 필요 없는 거 아까 공동 신청할 때만 가져갔죠. 그죠? 그럼 단독 신청하는 보존등기나 상속등기, 멸시등기 이런 때는 인감 필요치 않고요. 아까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닌 등기 필요치 않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유자 이외의 권리의 이전이나 말소등기 이때는 인감 가져가지 않아요. 그리고 3번 볼게요. 상속재산 분할에 비해서나 제3자의 아까 동의 서면들이 뭐로 작성돼서 올 때는 공정증서로. 무슨 증서로? 공정증서로 작성해서 올 때는 이미 공개해줄 때 이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인감 필요치 않고요. 그리고 4번 볼게요. 인감을 제출할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는 아예 인감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럼 제공하지 않고. 또 5번에 아까 방문 신청할 때만 제공했죠. 근데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을 제공할 자가 공인인증서를 송실했기 때문에 인감 증명 정보의 송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보시고 그 제출 시 유의사항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데 오른쪽에 여러분 유효기간하고 용도 있어요? 네, 그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유효기간과 용도인데 발행부터 몇 개월짜리죠? 3개월. 우리가 등기소에 가져가는 것은 그 토지거래 허가서 말고는 다 3개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도 3개월, 도면도 3개월, 뭐 주민등초본도 다 3개월이에요. 옛날에 6개월 했다가 한 10년 전에 3개월로 바뀌었어요. 3개월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요 매도용만 용도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매도일 때는 그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본을 적고 매도용 이외에는 용도 적을 필요가 없고 3번은 인감증명서상 뗀 용도하고요. 등기 제목이 다르더라도 각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이 가등기용으로
자, 우리 교부받은 요 인감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하더라도 뭐에서는 안 된다? 그렇죠. 각하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인감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인감 설명 아니라 기출 문제, 그죠? 기출 문제 있어요? 우리 뭐 풀어 간다고요? 네, 문제를 풀어 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좀 여러분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거의 기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95%는 기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공시법은, 지적법은 100% 기출에서 나오고, 등기법도 거의 뭐 기출인데 한 5% 정도는 우리 기출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한 지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시험이 등기법이 우리 시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문제가 있다 그랬죠? 우리보다 우리가 유명한 게 아니라 더 어려운 게 법무사 시험. 무슨 시험? 법무사 시험에 지문이 한두 개가 매년 이렇게 법무사나 그런 데 있을 때 한두 개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른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죠. 95점인데 뭐. 기출문제 알으면 95점인데. 다른 과목도 거의 다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출제위원들이 가서. 3주 전에, 2주 전에 가거든. 3주 전에 간다.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이, 검토위원들이 또 가요. 작년에 합격생들이. 그 친구들이 2주 전에 가요. 근데 왜 문제를 뭐냐면 이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특별한 문제를 연구해서 냈잖아요. 그죠? 그걸 출제위원들이 내면 뭐가 걸리는 거죠? 저작권이 걸리는 거예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고.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제일 위에 뒤에 보면 우리 뭐예요? 저기 287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이 책에 무단 전제 또는 복제 행위를 뭐합니다? 그런데 그때 벌칙은 안 왔잖아요. 옛날에 벌칙 써놨어요. 이걸 무단 복제 행위를 하면은 5년 이하 전역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여러분한테 무섭게 하니까 이걸 지워버렸어요. 옛날엔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법조문 그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제 책 하나 복사해서 가지고 있죠. 그럼 몇 년 이하 징역이에요? 제가 고발하면 여러분 5년 이하 징역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제가 복사하고 갖고 다니나 누구가 정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정말 잘 내지를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박사학위 논문이나 문제를 낼까? 그럼 다른 국가고시. 그래서 민법 같은 게 조금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시험만 민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법고시도 민법이 있고 변리사도 있고 뭐 법무사도 있고 다 민법이. 근데 그건 국가 거니까 그거 내더라도 문제는 없어. 그건 자기들 거니까. 근데 우리들이 제가 낸 거 내면은 그건 저작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그냥 몇 번 빼서 이렇게 몇 년 지나면 바꿔서 내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제대로 잘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100% 여러분. 자 보세요. 네, 지금 문제 풀으려서 그래 얘기하는데. 자 볼게요. 1번 문제. 자 인감이다. 틀린 거 이렇게 써 있죠. 아까 소유자가 의무자 할 때 의무자 인감을 요구했죠. 거기 1번 질문이잖아요. 소유자가 의무자 할 때 의무자의 인감. 근데 아까 인감을 제출할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는 인감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인감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틀렸죠. 첨부서류에서는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자, 3번 아까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닌 등기 있었죠. 그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인이 의무자가 써 있죠. 그죠? 근데 뭐만 갖다 주면 인감 필요치 없어? 등기필증. 근데 등기필 증보가 뭐라고 돼 있죠? 없어. 그럼 뭘 갖다 줘야 돼? 그래 인감을 갖다 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겠죠? 네, 그리고 4번에 협의 분할 때 그죠? 협의 분할세에 날인한 상속인 뭐의 인감? 전원의 인감. 상속인을 제외한 인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제외한 협의 분할한 사람의 인감. 이러면 안 되죠. 전원의 인감인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건 전원. 이렇게. 전원을 제외한. 그리고 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 가등기 말소할 때 그죠? 아까 누구의 인감을 요구했죠?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 아까 가등기 말소 가등기 명의인 단독을 하시셨잖아요. 근데 그 가등기 명의인의 포기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을 요구했죠. 그죠? 요게 이제 인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예. 자, 180페이지에는 우리가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는 다 봤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 페이지만 적어 놓을 텐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변경 느끼가 권리 변경 느끼 있었잖아요. 전세금 2억에서 2억 8천만 원 올라갈 때 승낙서 가지고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나눠줬죠. 승낙서 갖다 주면 부기등기, 갖다 주지 못하면 주등기죠. 그리고 우리 직권 경전 느끼는 등기한이 일방적으로 고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해관계 있으면 뭐가 필요했고 승낙서. 거기에 가로 2번 볼게요. 위에 부동산 표시란 변경 느끼 써 있어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있었죠.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느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권리 변경 느낄 때만 우리 이해관계인이 있었죠. 자, 우리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은 이득 보는 사람이었어요, 손해 보는 사람? 손해 사람. 그래서 거기 보면 전세권을 말소할 때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은 이해관계인이죠. 근데 같은 구에 있는 선호관계는 손해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해관계 아니죠, 그죠? 1번 전세권이 말소되면 2번 전세권자 있었잖아요. 1번 저당권이 말소되면 2번 전세권자 손해봐요, 유리해요? 예, 그럼 인간 필요 이해관계 승낙서 필요 없다. 그 사람 이해관계 아니니까. 그리고 그 밑에 여기 4번이 좀 어려웠었죠. 우리 말소 회복 등기할 때, 그죠? 이해관계인에 뭘 가져와라? 승낙서. 근데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했죠, 그죠? 또 우선 손해 보여야 되죠, 그죠? 또 양립이 뭐한 느낌만? 가능한 느낌만 이해관계랑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번 저당권 회복할 때 2번 저당권자는 손해보죠. 응? 1번이 살아나잖아요. 2번 저당권자 손해보죠. 또 저당권 양립할 수 있지. 등기부에 1, 2번 저당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 근데 거기 보세요. 이해관계 안 되는 사람. 양립이 불가능. 1번 전세권 회복할 때 2번 전세권자 손해보지만 전세권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는다. 다 보고 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 멸시 등기할 때는 이해관계인에게 뭐만 하지? 통지만 보내지. 뭐는 가져갈 필요가 없어. 승낙서 가져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 보물로 또 가봐요. 다 지금 보고 온 내용이거든요. 자, 17번 듣기부터 가볼까요? 17번 38페이지인가요? 17번 있죠? 예. 그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있어요? 예? 예. 그 쭉 오다가 첨부 정보 밑으로 쭉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듣기 때 아까 이 부동산 표시면 이해관계인이 승낙서 필요 없다고 돼 있죠? 우리 18번 늦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듣기도 이해관계 없으니까 승낙서 필요 없다고 돼 있죠? 근데 19번 아까 권리 변경 듣기는 그죠? 이해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오른쪽에 승낙 유무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나눠줬죠. 승낙서 갖다 주면 부기등기, 갖다 주지 못하면 주등기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20-1번 보세요. 직권 경정 듣기 써 있어요? 그럼 이해관계 있으면 뭘 가져와라? 승낙서. 여러분 21번 말소 등기 써 있죠? 오른쪽에 이해관계인은 손해보는 사람이어야 돼 있죠? 그럼 아까 보니까 1번 전세권 말소할 때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잖아요. 근데 동구에 있는 선호관계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그죠? 1번 저당권 날랐죠. 1번 전세권 사라지면 2번 저당권자 유리하죠. 2번 소유권 사라지더라도 3번 소유권자 유리하죠. 자, 여러분 23번 듣기 22번 보세요. 멸실 듣기 써 있어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필요 없다. X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멸실 등기한다는 뜻만 알려준다 이렇게 써 있죠. 맞죠? 그리고 23번에 말소회복 등기에 이해관계인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은 가로쳐 놓고 뭘 보고? 손해보고 양립이 뭐한 느낌? 가능. 그럼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양립할 수 있죠. 또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양립할 수 있죠. 근데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아요. 그럼 17번부터 지금 23번까지 그 이해관계인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 보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지금 180페이지에 그냥 그대로 똑같이 쓴 거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 그래서 이 보물 노트를 여러분 잘 알으면은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럼 다음에 이 6번 보세요. 180페이지 6번. 자, 우리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서면이 있으면 이게 필요한데 가장 대표 선수가 중간에 보다 보면 양가 리모의 똘본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허가서를 요구한다고 돼 있죠. 근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저 보세요. 우리 허가서를 요구하는 등기는 딱 두 가지 등기예요. 소유권 무슨 등기 하고요? 이전 등기 하고 또 무슨 권이에요? 지상권. 우리 가등기 할 때 허가서 가져갔어요. 본등기 할 때? 가등기 할 때. 여러분 우리가 24번 가보죠. 보물로또 39페이지 24번. 24번 있어요? 네, 24번에 가등기 있죠, 그죠? 거기 거민 계약서 있었잖아요. 실거래가 있었죠. 농취증 이런 것은 본등기 할 때 밑에 본등기 할 때 가져가잖아요. 아까 실거래가 거민 배웠죠, 그죠? 근데 뭐 하나만 가등기 할 때 가져가요.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서만 가등기 할 때 가져간다. 맞죠? 그럼 본등기 할 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토지거래 허가서는 딱 두 가지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하고 지상권. 근데 본등기 할 때 가져가는 거지. 자, 가등기 할 때 가져간다. 그죠? 그리고 원인은 대가일 때만 가져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제일 밑에 180페이지에 있죠. 찾았어요? 예. 자, 대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하고 무슨 권 할 때? 지상권 설정 이전. 그죠? 그래서 단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가등기를 신청할 때 허가증을 제출하면 본등기 할 때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암기가 대소상가는 토지거래 허가다 이렇게 써 있나요? 대는 대가, 소는 소유권 이전, 상은 지상권, 가는 가등기. 그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대가가 아닐 때는 토지거래 허가 필요치 않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과 지상권이 아닐 때는 다 허가 필요치 않다고 돼 있죠. 네? 거기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근저당권 이런 거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이런 등기할 때는 허가서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투기가 일어나죠. 지상권 할 때도 투기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지상권은 영구무한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영구무한. 그럼 소유권도 영구성이 있죠, 그죠? 그럼 지상권도 영구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일어나니까 이 두 가지 등기할 때만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국가에서 허가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투기이기 때문에. 그 밑에 디귿에 뭐 할 때만 가져간다고 돼 있죠? 가등기. 맞죠? 예, 가등기 할 때 가져가죠. 본등기 할 때는 가져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니은과 디귿은 뭐냐면요. 니은 디귿은 이거죠. 여러분 계약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고 우리가 신청으로 갈 때도 허가지역이거든요. 계약일 때 허가지역이 아니면 허가서 필요 없어요. 계약일 때는 허가지역인데 신청으로 가는 시점에서는 허가지역이 아니네. 그럼 허가서 필요치 않아요. 그게 지금 니은 디귿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 때는 허가서 받지 않고 또 등기 신청 이전에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을 때는 허가서 필요치 아니요. 둘 다 허가지역일 때만 계약이나 신청으로 갈 때만 허가지역일 때만 허가서를 갖다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아까 182쪽에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아까 그 인감은 몇 개월짜리라고 되어 있죠? 3개월. 근데 그 토지거래 허가증과 농취증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다만 이제 얘기해 보면 경과일수가 오래돼서 의심스러울 때는 최근 발행한 거 가지고 오세요라고 등기관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토지거래 허가서를 발행일부터 3개월짜리 가져간다 이러면 틀려요. 예, 그런 건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아까 인감이 몇 개월짜리다? 3개월. 그 인감에서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농취증은 농지법에서 배우죠, 그죠? 꼭 1번에 보시면 유상 무상을 본문하고 법률행위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무슨 등기죠? 이전 등기할 때만 농취증을 요구를 하죠. 그 정도 보시고 자, 우리 기타 정보에서요. 우리 기타 정보에서 지금 대장을 가져가는 거 있다고 했죠, 그죠? 그 밑에 여러분 대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토지 대장이잖아요. 여기 토지 대장에는 좌측에 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토지 대장이잖아요. 우리 지적법 배울 때 배웠죠, 그죠? 이게 어디서 가지고 있냐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요걸 올 때 이제 등기소에 구청에 가서 여러분이 요걸 떼가지고 등기소에 가져가는 네 가지 등기가 나와요. 대장을 떼가지고. 첫 번째는 부동산 변경 등기인데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는 거죠.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저 땅에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면적이 바뀌었습니다. 지목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의로 바뀌는지 잡종주로 바뀌었는지.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지목이 바뀐 대장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요구하는데 우리 보존 등기는 처음 하는 등기니까 뭘 만든다고 그랬죠? 표제부. 표제부에는 소지, 지번, 지목, 면적이 적히죠. 그죠? 등기소에서는 그 토지 건물의 소지, 지번, 지목이 면적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표제부 만들기 대장이고요. 중요한 멸실 등기할 때도 대장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멸실 등기라는 것은 집이 다 날아가 사는 게 멸실 등기죠. 그죠? 우리 등기소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잖아요. 현장에 와서 이 건물이 멸시된지 확인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소에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멸시되게 해줄 텐데 멸시됐다는 증명서면 요구해요. 요게 뭐냐면 대장이에요. 대장은 실질적으로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건물이 날아가면 구청에서 와서 확인해서 이렇게 멸시된지 확인해 놓고 여기는 이제 멸실 사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오면은 멸시 등기를 등기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권리가 넘어가는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대장과 등기부에 지목과 면적이 같은 지목 면적이 넘어가는 토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등기할 때만 대장을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뭐 이렇게 대장의 대자하고 대변 뭐 보실이 뭐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네 가지 등기죠. 1번에 부동산 무슨 등기라고 되어 있죠? 변경,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그다음에 멸실, 소유권 이전 등기. 요때 가져가고요. 자, 오른쪽에 밑에 보면 도면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도면을 떼가지고 우리가 등기소에 갖다 주는 등기가 있었죠. 그 중에서 1번이 중요하죠. 자, 부동산의 일부에 무슨 건이 가능하죠? 용의권이죠. 우리 방앗간 전세. 전부가 아니고 일부죠. 그죠? 그래서 지지전 이렇게 할 때는 도면을 가져가고요. 이번에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도면을 가져가는데 한 필지에 몇 개의 건물의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개의 건물. 이거 우리 보존 등기 때 배웠잖아요. 우리 100번지 건물 토지에 A 건물, B 건물이 신축해서 우리가 보존 등기로 가면 우리가 100번지 건물에 있는 토지 건물에 보존 등기 주세요. 그럼 등기소에서는 A 건물인지 B 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건지 우측에 있는지 이렇게 소재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필지에 한 개의 건물 보존 등기로 갈 때는 도면 갖다 주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시고 그 다음에 큰 밑에 주소 증명 서명이라고 돼 있어요. 저 주소 증명 서명은 그 밑에 주민등초본에 여러분 주소가 나와 있죠. 근데 이 주소 증명 서명 이걸 갖다 주는 것이요. 어떤 등기할 때냐면 우리 등기부에는 잠깐 적어볼게요. 자, 권리자들이 적일 때 이름만 적어요. 주소도 같이 적어요. 주소도 같이 적어요. 성명, 주소, 주민등본 다 같이 적죠, 그죠? 근데 그 사람 주소에 맞는지 안 맞는지 등기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주민등초본을 요구해요. 근데 요게 요구한 이유는 그 주소를 새로 권리자가 적힐 때 뭐가 적힐 때? 권리자가 적힐 때 새로 주소가 적죠. 그죠? 그때만 요게예요. 이미 주소가 있는 등기들은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자가 새로 생기지 않는 등기 있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요.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새로 권리자가 적히죠. 각종 권리의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각종 권리의 설정 느낄 때도 권리자 적히죠. 이전 느낄 때도 권리자 적히죠. 근데요, 우리가 변경 등기라고 있었잖아요. 전세금 증액 감액 변경이 있었죠.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말소 등기도 새로 권리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할 때는 새로 권리자가 적히는 게 아니니까 주소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주소 증명서면 안 갖다 줘요. 그래서 나중에 암기할 때 그냥 요 보소리 주소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무슨 주소? 예, 그 보소리 주소 이렇게 보존 설정 이전 요때만 요 주소 증명서면을 갖다 주고요. 그리고 되게 권리자가 갖다 주는데 요 소유권 이전 느낄 때는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양도소유세로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자 것도 요구를 해요. 소유권 이전 느낄 때만. 그래서 거기 볼게요. 자, 1번에 소유권 보존 느끼라고 써 있죠. 2번에 설정 느끼라고 써 있죠. 3번에 이전 등기할 때는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한다 돼 있죠.
다만 소유권 있게 할 때는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주소 증명서면 제공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밑에 5번에 등기부에 새로 권리자가 기록되지 않는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로 갈 때는 주소 증명서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봤네요. 첨부 정보 다 봤네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 자 인감부터 안 봤었죠. 그죠? 185페이지 그 박스, 그죠? 등기필 정보까지 아까 봤잖아요. 인감은 공동할 때 의무자 거 가져가죠. 그럼 소유권 보존인기는 단독이니까 안 가져가죠. 유증과 매매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의무자가 소유자한테 가져가고, 상속과 수용은 단독이니까 가져가지 않고, 용익권에 여러분 설정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소유자죠. 근데 거기 5번하고 6번에 보세요. 용익권의 저당권의 말소 등기나 용익권의 저당권의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죠. 맞죠? 전세권자나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이 의무자인 등기잖아요. 그때는 인감 가져가지 않죠. 인감은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만 가져갔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자 주소 증명서면은 보전, 이전, 설정 등기할 때는 가져가죠. 그죠? 근데 아까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할 때는 가져가지 않아요. 그 보소리 주소돼 있고. 자, 우리 아까 대장 갖다 주는 게 있었죠. 소유권 보전과 소유권 이전하고 부동산 표시란 변경, 멸시 등 밑에 대변 보실일 때만 대장 갖다 줬죠. 자, 도면은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 보전 등기 하고, 그죠? 일부의 무슨 권? 용익권. 그래서 암기견에 도면 일보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이런 일부의 용익권이고 보는 보존 등기할 때 가져가고. 마지막 아까 토지거래 허가서는 딱 두 가지 등기죠. 그죠? 대가를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하고 그 지상권, 가등기까지 포함됐었죠. 그래서 밑에 대소, 상가 이렇게 암기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첨부 정보를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거, 요 박스, 요 부분. 요 대장은 언제 가져가고 도면은 언제 가져가고, 요 박스만 보면은 요때는 여기 가져가는구나, 안 가져가는구나. 그리고 밑에는 또 암기사항들이 있죠. 그죠? 그걸 보시면 첨부 서면들을 기억할 겁니다. 예. 자, 넘기셔서. 자, 여기까지 우리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신청인들 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187페이지. 나머지 이런데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들이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요 부분 지금 쭉 아까 봤잖아요. 위에 이렇게. 이쪽은 가져가는 서류들이고, 이쪽은 등기의 종류고, 동그라미 치는 것은 가져가고, 밑에는 암기 사항들이 있었죠. 그죠? 그거 이렇게 툭 쳐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서류 갖다 주면 등기소에서 접수하죠. 그죠?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접수. 이제 심사하는데 우리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무슨 심사주의? 형식이죠. 그래서 심사에서 걸리면 등기를 거부하는 게 뭐예요? 각하. 우리 각하 사유가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있었죠. 그죠? 각하에 때 억울하다 뭘 통해서 구제받죠? 이신청. 이제 통과되면 등기비 기록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누가 등기했는지 자기 책임하에 이제 등기 마쳤다는 요 식별 보호를 붙이고, 요 밑에 게 안 나오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이제 뭘 만들어줘요? 등기필? 그렇죠. 정보들을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이제 작성해 줌으로써 등기 절차가 마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요 중요한 것이 요 각하 사유고, 요 이신청, 요 파트 하나고, 그 다음에 요 등기필 정보를 주는 등기가 있거든요. 만들어주는. 요 세 가지 정도를 요 부분에서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187페이지 보세요. 자, 등기 신청에 접수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그 위에 박스 부분 있죠. 그죠? 거기 우리 각하하고 네 번째 있어요. 그 부분 중요하고, 오른쪽에 이신청이라고 있죠. 그 부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6번에 보면 등기 완료 후의 절차에서 등기필 정보의 발급 이렇게 써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자, 방문 신청에 읽어볼게요.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같은 접수번호 붙여주고, 접수번호는 몇 년마다 붙여준다고요?
1년마다 한 달이 아니라 1년마다 새로 접수 번호가 붙이고 접수증은 우리가 신청할 때만 교부해 줍니다. 그 전자표준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냥 보시고 우리 동시에 신청하는 등기들은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어 넘어가면 됩니다. 자, 넘기셨어. 그 뒷페이지 이제 중요하죠. 자, 우리 뭐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는 거 중요하지 않고 자, 등기를 거부하는 사유가 무슨 사유죠? 각하 사유죠. 그죠? 각하 사유가 뭐 매년 시험이 나오죠. 이 각하 사유가. 자, 우선 각하 사유 중에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요. 29조 1호부터 11가지가 다 각하 사유죠. 무슨 사유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요. 항상 1, 2호만 강조에 대해서 1, 2호만 각하 사유라고 생각해요. 1, 2호만 각하 사유가? 아니에요. 11가지가 다 각하 사유예요. 근데 요게 이제 또 중요했잖아요. 각하를 시켜야 되는데 그죠? 등기가 이거 실수해서 간과해서 그 등기가 행위됐을 때 유효할 것인지 무효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우리는 1, 2호와 3호 이하를 나눠봤죠. 그죠? 1호가 뭐죠?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이런 거 행해질 수 있죠. 그죠? 자, 이것들을 유효했어요. 당연 무효. 어떻게 말소? 지금은 좀 이따 보시면 이제 여러분 등기한 직권 말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의신청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3호 이하의 위반 각하사 있죠. 그죠? 우리 대표에서 무권대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뭐에만 부합하면 유효, 무효, 유효. 그럼 직권 말소할 수 없고 이의신청 대상도 되지 않는다. 우선 그러니까 이게 각하사인지 우선 하나를 기억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 다음 중 각하사인 것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거 다 무슨 사유라고요? 각하사유. 두 번째는 그 등기가 유효한 등기인지 무효한 등기인지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몇 호는 무효예요? 1호. 몇 호 이하는 유효예요? 3호. 그럼 두 번째 물어보고. 세 번째는 자, 우리 등기안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 아닌 등기 물어볼 수 있죠. 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 아닌 등기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몇 호는 직권 말소? 1호. 몇 호 이하는 아니에요? 3호요. 또 마찬가지죠. 등기가 실행됐을 때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등기 안 되는 등기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몇 호는 이의신청할 수가 있어요? 1호. 몇 호 이하는 안 돼요? 3호 이하.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파트가 나올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는 거죠. 우선 첫 번째 1호. 1호는 관할 위반이죠. 그죠? 예. 자,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3호부터 다 나오는 거 아닌데 몇 가지만 주시면 돼요. 자, 우리 3호는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 권한이 없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대표에서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가면 3호죠. 그죠? 자, 4호는 우리는 등기는 신청할 때 우편해야 돼요? 출석해야 돼요? 예, 방문 신청할 때 출석하지 않고 이러면 우편으로 편지로 이렇게 등기로 오면 등기관이 4호에서 각하시켜요. 5호부터는 앞에 신청정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5호는 뭐냐면 아까 우리 신청서 할 때 필요적 기록사항 있었죠. 서울특별시 했어요? 서울이 했어요? 서울특별시인데 여러분 서울 이렇게 적든지 신청서에 전세권에서 전세금 이렇게 필요적 기록사항을 누락하면 신청서가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방식대로 위반했다 해가지고 5호에서 각하시켜요. 자, 6호, 7호, 8호는 잘 안 나와요. 아까 7호는 한번 보긴 했는데 자, 9호를 줘야 돼요. 아까 우리 등기조 가져갈 때 첨부 서류들이 많이 있었죠. 이 첨부 서류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근데 거기에 무슨 서류가 포함된다고요? 위조 서류 가져오면 이건 첨부 서류를 안 가져온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9호에서 각하시키고 오른쪽에 맞춰보기 10번은 돈 안 내면 공짜로 해줄까요? 수수료 내야 돼요? 수수료나 취득세 이런 거 내야 되는데 이런 걸 내지 않으면 10호에서 각하를 시켜요. 자, 그럼 이건 다 무슨 사유다? 각하사유라는 우선 먼저 각하사유라는 거예요. 근데 요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실행했을 때 그죠? 요 유연지 무연지는 여러분 거기 188페이지에 보니까 1, 2호는 어떤 무효라고 되어 있죠? 실행된 경우 당연 무효. 어떻게 말소? 직업. 근데 밑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되어 있죠? 그럼 직권 말소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3호 이하에서 몇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세 가지만 여러분 네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하면 돼요. 아까 뭐 없는 자? 권한입니다. 아까 신청 정보 이런 게 나오죠? 아까 첨부 정보 위조 서류 그죠? 또 마지막으로 돈 안 내면 이런 것들은 1, 2호다 3호 이하다. 3호 이하다는 거예요. 각하세요. 행해졌어요. 유효, 무효. 유효. 그럼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실행이 됐을 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자 189쪽에 다음과 같은 사유는 이유다 해가지고요. 자 이유에 위반되기가 참 많죠, 그죠? 거기 나와 있어요. 절차법상 등기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에서 1번에서 지금 10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요게 지금 다 메토라고요? 이유예요. 그럼 요게 행해질 수 있죠? 그럼 유효한 등기라는 거예요? 무효? 무효.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하고 나중에 이시청 대상 된다는 거예요. 행해졌을 때. 이유는까. 자, 여러분 1번은요. 우리 첫 시간에 등기되지 않는 물건 않는 권리 배웠죠. 캐노피 등기되지? 모델하우스 등기되지? 안 해요. 점유권, 유치권 등기되지? 안 해요. 그럼 다 메토에서 각하시킨다는 거예요. 2호에서 다 각하시켜. 자, 두 번째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약지 보이기 임의적 기록상 있었죠. 그것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민법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죠? 전세권 너만 전세 살아 3년 동안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민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상권이나 저당권 설정하면서 그죠? 너만 저당권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은 지상권이나 저당권 양도하면 안 돼. 그런 특약할 수는 없어요. 그럼 민법에 특약이 없어요. 그런 거 들어오면 거기 이후에.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게 그 두 가지예요. 무슨 양도 금지 특약은? 지상권 양도도 금지 특약은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슨 사유다? 각하. 근데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있었죠. 이건 각하 사유가 아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자, 이제 3번은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분 건물 아파트죠, 그죠? 여러분 이 501호가 대지권 가지고 있었죠, 그죠? 이거와 분리돼서 건물만 팔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뭐해서 분리가 번지죠. 분리 처분에 위반된 등기를 들어오면 이어에서 각하시키죠, 그죠? 또 5번은요. 4번이 박하니 나오죠. 농지 뭐가 안 되죠? 농지 전세가 안 돼요. 여러분 농지 지상 줄 수도 농지 저당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농지 전세가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우리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어. 그래도 분리자의 포인트죠, 그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요. 6번, 7번은 했었잖아요. 다 한 거지 뭐. 아는 게 없어. 다 앞에서. 자, 여러분 건물을 여러 사람이 신축할 수 있었죠?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자기 지분만 보존했게 할 수 없죠. 보존했기는 처음 하니까 1지분이 전체 다 나와야 되지. 3분의 1 또 3분의 1, 3분의 1면 등기부 석장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죠, 그죠? 상속은 단체성이라 유대하게 전원이 오야 되지. 큰형님이 빨리 상속 등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자기 지분만 그 7번에 상속 등기 허용해 주지? 않아요.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안 됐고. 맞죠? 그리고 8번은요. 우리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이 등기소에 뭐해서 하는 거죠? 촉탁을 할 등기를 우리가 뭐하러 가면? 신청으로 가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는다. 우리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이 신청으로 들어야 되죠, 등기소에. 우리가 막바로 등기소에 신청으로 가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법원에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우리가 채권자가 신청으로 가면 이유고요. 자, 2번에 마지막 9번입니다. 이미 보존등기 된 것 이중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 무슨 사유다? 각하사유입니다. 그 밖에 신청 취지 자체에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명밖에. 이게 이제 다 이유에서 각하사유라는 겁니다. 더 많아요. 그 뒷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그 기역과 니은은 이거죠, 이거 우리. 자, 이 파트죠. 우리 일용이 엄마, 지용이 엄마 기억나나요? 네.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 할 수 있었죠. 근데 지분의 용의권 안 됐죠. 맞죠? 근데 나머지 저당권 이런 것은 반대를 하겠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안 되는 게 X 처리가 들어갔죠. 그죠? 이런 거 들어가면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무슨 권 안 됐고? 용의권. 자,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 가압류 가처분 안 됐죠. 그럼 다 각하시키죠. 이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기억에 공유 무슨 지분? 공유? 지분에 대한 용의권 인정해 주지
않고. 니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 제한, 저당권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디귿 니을이 중요했었는데 그 디귿 니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가등기에다가 본등기로 갔을 때 그죠? 가등기도 이전할 수도, 가등기에 관해서 가등기 가압류할 수도, 가등기 가처분할 수도 있죠. 근데 뭐를 금지해달라는? 본등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허용해주지 않고. 그리고 요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일 수 있었죠. 그죠? 여러분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죠?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가서 본등기 해놓을 수는 없죠. 그게 지금 여러분 디귿이잖아요. 맞죠? 예,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되지만 가등기권자 중 1인이 공유물 보존행위에서 전체로 본등기 할 수는 없었죠. 예, 그리고 미음은요. 여러분 마담이 여러 사람일 수 있었죠. 마담은 서로 알아요, 몰라요? 그럼 자기 지분만 할 수는 있죠. 그건 가까사이가 아니죠. 또 지금 가등기는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죠? 채권은 순위가 없으니까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물권은 이미 순위가 적혀 있었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게 한 가등기를 허용해주지 않았었죠. 맞죠?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하나 왼쪽에 제일 왼쪽에 보세요. 기억에 공유 지분은 사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무슨 지분이라고요? 공유 지분. 근데 오른쪽에 제일 밑에 안 되는 비읍 보세요. 합의 지분이죠, 그죠? 합의 지분은 등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등기, 가압류,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오면 다 X. 합지는 등기되지 않는다. 그 얘기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각하 사유인지 아닌지. 그래서요. 거기 여러분 요거 박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조금 헷갈려서요. 이게 많이 헷갈렸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요 파트를 그냥 요 파트를 보죠. 요 파트. 아까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자기 지분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는 안 돼. 근데 가등기권자가 여러 사람이 돼, 그죠?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는 있다. 마담이 여러 사람이 돼, 그죠?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전원명호는 반대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는 자기 지분만 안 됐지만 1인이 전원명을 할 수는 있어요. 가등기권자가 순위 때, 그죠? 자기 지분만 얼마든지 본등기 할 수도 있지만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가서 본등기 할 수는 그렇죠. 없죠. 이게 많이 어려웠었죠. 그죠? 요 부분. 여러분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10월 달까지 하는데 벌써 알았으니까. 이제 까먹어서 그럼 까먹은 거 또 하면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걸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하면 됩니다. 네. 자, 거기까지 이제 각하까지 이제 봤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암기 사항이 있죠. 지분만 무슨 만? 지분만 보상은 안 되고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지분만 뭐는 안 된다고요? 보상. 보가 뭐죠?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안 되죠, 그죠? 근데 지분만 가유 이렇게 암기해요. 지분만 뭐요? 가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수 있죠. 유증에 의한 소유권 등기는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용의 엄마는 등기 안 됐죠. 그 밑에 보시면 됩니다. 일용의 엄마는 등기 했죠, 할 수 있죠. 지용의 엄마가 등기 안 되죠, 그죠? 네, 그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 문제 한번 잠깐 가볼게요. 문제. 기출문제 있어요? 예. 30회 때 나온 문제 한번 가보죠. 자,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며 이렇게 써 있죠. 아까 일부 지분만 소유권 보존등기 됐나요? 안 돼요. 농지 전세 됐나요? 안 돼요. 법원에 촉탁을 할 때 우리가 신청으로 가면 받아줘요? 안 돼요. 공동상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분만, 그죠? 상속등기 됐나요? 자기 지분만. 안 됐죠? 큰형님이 이 상속은 단체성이라 전원요 해야 되지. 큰형님이 혼자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해요. 그럼 다 각하사유네. 그죠? 근데 그 2번 문제 갖고요. 자,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죠? 환매 등기는 따로따로 가야 돼요? 동시에 가야 돼요? 동시에 가야 되는데 이후에 갔다고 돼 있죠? 그럼 이건 각하사유잖아요. 또, 자, 관공서라고 써 있죠. 그죠? 관공서가 공매 처분이 난 이전 등기는 촉탁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뭐하러 가면? 신청으로 가면 이건 촉탁 등기를 신청으로 온 거죠. 그죠? 각하고. 자, 우리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각하사유가 아니네. 맞죠? 그리고요, 이거 어렵네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그죠? 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면 등기관이 각하시켰어요? 직권으로 주소 변경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 이건 직권으로 주소 변경해 주는 거예요. 이 법무사한테 외치고 나온 등기잖아요. 소유권 무슨 등기로 갔을 때? 이전 등기 갈 때. 내가 주민등초번 갖다 줬죠? 거기에 등기부상 주소와 신청 주소가 다르더라도 등기관이 각하시키지 않고 직권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지급과 니을은 등기를 해줘야 되는 얘기죠. 그죠? 그거는 기역 니은은 각하사유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 밑에 잘못된 부분에 보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서울에 했어요. 서울특별시 적어야 돼요? 서울특별시 적어야 되는데 등기관이 딱 정기적으로 봤더니 서울 이렇게 적어 온 거예요. 그럼 등기관이 서울특별시로 고쳐오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고쳐가는 것을 보정이라 그래. 보정. 한번 볼게요. 의의만 중요하지 않아요. 등기관은 큰결사항에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 통지를 하는데 등기관은 보정을 명한 날이 아니라 명한 뭐라고 되어 있죠? 다음 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보정으로 가면 각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정은 당사자나 대리인 또는 지방법원장 허가받은 요 사무원도 보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3번에 등기관이 신청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보정 우리한테 명할 때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건 서울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리고 근거 법률이나 예규 이런 걸 제시하면서 구두나 전화, 팩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한테 보정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제 그 뒤에 등기 신청에 취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취하 부분은 조금 이게 올해 이 치아가 나올 확률은 좀 있거든요. 사이드 문제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치아 부분 볼게요.